안녕하십니까. 제가 경북 예천이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대구에 한 10번 이상 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수능과 관련돼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나이는 50대입니다. 56년생의 원숭이띠니까 50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40대예요. 외모는 40대. 외모는 40대 안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음은 30대예요. 근데 키는 10대거든요. 근데 이름은 제가 뭔가 하면 20대예요. 20대. 20대를 우리말로 말하면 이영대. 그래서 굉장히 키의 컴플렉스도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수능 이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속한 데가 그림이 너무 작은데요. 요거 20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20 플러스 50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학과 선택, 그 다음에 대학 학과 선택을 잘못하면 50년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20 플러스 50이라고 이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앞만 보고 수능을 위해서 20년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70살까지 50년 동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지금부터 12월 13일 날 수능 결과 발표나죠. 16일 날 수시 2차 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나다군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대학군, 그 다음에 전문대학 해가지고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이렇게 10개라든지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10개 이렇게 학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못하면 50년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요즘은 고등학교가 3년제가 아니고 4년제라는 얘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듯이 반수, 재수하고 요즘은 대학은 4년제가 아니고 5년제라는 얘기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취업시장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학과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자퇴하거나 전과하는 학생들이 3분의 1, 3명 가운데 1명이 자퇴하거나 전과합니다. 엄마들이 비싼 등록금, 지금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아이들 같은 데서는 한 학기 등록금이 500씩이가 1000입니다. 거기다가 대학교 4년 동안 학생들이 용돈 써야죠. 그 다음에 어학 공부해야죠. MOS 자격증 따야죠. 등등 하면 4년 동안에 거의 한 2, 3천만 원 돈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학생들이 4년 동안 이게 돈이 들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24살 때 이때 군대 마치면 남학생들 28살 때 취업이 돼야 되는데 이때 취업이 안 돼가지고 나이 30, 40대 30 넘었어도 엄마한테 용돈 다 쓴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10만 명이 넘는데 프리터라고 해요. 돈 떨어지면 엄마한테 손 내밀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사람을 프리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사회 진출을 제대로 못하면 이 이후에 38선이다, 4호정이다, 569도다, 625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50년 동안 돈 벌기 위해서 고비고비입니다. 이때 고비고비를 어떻게 잘 이겨냈냐, 못 이겨냈냐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3월에 입학할 때까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근데 길다면 길거든요. 그동안 학생들이 앞만 바라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 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 보내지 않습니까? 애들 시큰자지요. 잠 시큰자지요. 그동안 못 왔던 잠 시큰자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죠? 인터넷 게임 엄청나게 하죠. 사이즈를 엄청나게 하죠. 사이즈라고 아이들 사이즈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3일날 발표났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식 2차가 발표나고 그 다음에 원서를 써야 되고 정시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진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진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엄마들의 역할이 큽니다. 요번에 아세안 게임에서 이렇게 금메달 3관왕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죠 여러분들? 엄마가 있지만 아빠도 있겠지만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잘 나가는 WS 주니어 슈퍼 주니어 가수가 있으면 뒤에 누가 있죠?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이 슈퍼 매니저가 되고 그 다음에 코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수능 끝나면 13일날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 학교 가서 13일날 원서 받지 않습니까? 점수 받지 않습니까?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만 담임선생님들하고 면담하지 않습니까? 담임선생님하고 면담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지만 담임선생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너무 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학생 한 명당 그렇게 맞춤식 진로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시의 방법에서 결국 뭐가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요즘은 학교가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제는 과거에는 제가 7학번인데 저희들 대학 갈 때만 해도 원서 한 서좀 못 갔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인터넷은 다 접수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합격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겁니다.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나 어디에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거를 고등학교 선생님이 모를 정도예요. 물론 이렇게 핸드폰하고 이메일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럴 정도로 학교의 역할이 많이 감소되고 그만큼 누가 커졌습니까? 그만큼 엄마 아빠들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과목이 예를 들어 수리2에서 뭐 나오고 가탐에서 뭐 나오고 언어 영역이 뭐 나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학과 선택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입시가 완전히 개벽합니다. 개벽. 그게 뭔가 하면요. 올해까지만 해도 뭐 표준점수라고 해서 표준점수가 1.원점수가 1.500점 점수가 주어지거든요. 지금 점수 여러분들 모의고사 채점이가 다 알죠? 변환점수 모르죠? 변환점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등부터 24,000등까지는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24,001등부터 72,000등까지는 무조건 2등급이에요. 점수가 지금은 점수도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점수가 배포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제는 등급제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까지 수능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등급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입시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은 가능한 이번 기회에 진학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수능이 등급제가 되고 내신이 등급제가 되고 또 이제 입시 방법도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88년생 애들은 89년생 애들하고는 완전히 그게 트랙이 다른 거예요. 물론 재수하는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능 보고 11월 16일 수능 보고 이제까지 잘 놀았지만 이제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직업능력개발이라고 저희가 1년에 한 200억 원을 써가지고 전국의 만 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뭘 하는가 하면 올바른 대학 학과 선택, 진학, 자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제가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여기 영남대, 대구대 이런 데 와가지고 4학년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대학생들의 반 가까이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여기 한 학생들도 아마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엄마들이 너 점수 맞춰가. 너 주위에서 생각하니까 그리 가. 거기 전망이 좋단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가가지고 이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달리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요. 수능 점수와 내신에 기초하여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선택합니다. 자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앞에 이 그림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입니다. 대학 선택을 하고 싶죠. 당장 스카이대학 가고 싶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 가고 싶고 여러분들 점수 맞춰서 가고 싶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이고 또 대학교 1학년입니다. 스카이 1등부터 70만등까지 성적 순으로 가면 안 되고 대학보다는 계열을 생겨요. 계열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경북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상대학 같은 데는 국어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되는 데는 제일 전국적으로 잘한 대학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좋겠어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가는 게 낫겠어요?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가는 게 낫겠어요?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가는 게 국어 선생님 되는 건 더 빠르죠. 경상대학교나 경북대학교는 굉장히 뭐랄까 하면 전국적으로 선생님 되는 확률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100명이 응시했다면 한 90%가 그쪽에 합격, 순위고사에 합격한다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나와서는 절대로 교사란 자격증을 딸 수 없고 응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계열과 학과 선택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계열과 학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점수 맞춰서 가면 안 되고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희망 직업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희망 직업이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만 개 있습니다. 직업이 우리나라의 직업이 10,000개 있습니다. 내일 그 강의하는 조진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는 맞춤식 그 진로교육에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도 내일 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그 사람은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같은 공공기관에서 얘기 들어보면 딱 이 사람 얘기 종합하면 여러분이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희망 직업을 가져보죠. 10,000개의 직업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적어내는 직업은요. 반 가까이가 적어낸 직업이 19개 직업이에요. 정말 죄송한 점이면 서울의 강남 엄마들이 아는 직업은 5개뿐이래요. 그 엄마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서 며칠 전에 의사 선생님이 자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은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의사를 하면 하루에 15명, 20명 하면 간호사 월급도 못 준대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의사 선생님이 자살을 했어요. 또 2020년, 30년이 되면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로봇가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역할 중에 상당수가 뭔지 아세요? 검사한 거 있잖아요. CT다, MRI 찍으면 그걸 가지고 진단 내리고 처방 내리거든요. 이제는 모두가 표준화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안 해도 데이터만 넣으면 처방전이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나노라는 게 있거든요. 나노 들어보셨어요? 나노가 머리카락에 100만 분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왜 자꾸 얇아집니까? 그것은 나노 기술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요만한 캡슐 있지 않습니까? 나노 캡슐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협회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앞으로 의사란 직업이 정말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우리 직장에서 조사했는데요. 직업능력개발 조사인데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직업 1등이 뭘까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직업 1등이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모델은 바쁘잖아요. 옷 벗고 막 옷 갈아입고 바쁘잖아요. 스트레스 제일 많은 직업도 두 번째가 의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 처방전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때 몇 시간 동안 4시간,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은 직업이거든요. 자, 여기서 볼 때 희망 직업인데 19개 직업, 그 다음에 10,000개 직업 가운데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적어낸 직업은 이렇게 뭔가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직업은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뭘까?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뭘까? 예를 들어 컴퓨터와 관련돼서 제가 부산에서 부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부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안철수라고 서울의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당국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걸 그만두고 지금 현재 백신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남학생들 가운데 아까 저 학생이 이과 했지 않습니까? 이과 학생들 가운데 나는 앞으로 안철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롤 모델에 그러고 독수리를 찾는 겁니다. 자기의 독수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끼리 아는 정보라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아는 정보도 솔직히 저희가 볼 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엄마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앞으로 백신 개발자 가장 앞으로 인기 있는 직업이 뭔가 하면 컴퓨터 보안 시스템 전문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이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 안철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을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점수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이 50년 동안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이런 설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선택이 대학 학과 선택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로 설계 50년, 앞으로 50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싶다. 나름대로 그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 짓지 않습니까? KBS 대구방송국이 우리 지으면 한 100년은 가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50년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생들도 지금 대학 학과 선택을 하고 앞으로 70까지 먹고 살 수 있는 50년 동안의 나의 진로 목표 이런 쪽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냐 땅에서 쏟아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트렌드 파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 다음에 아버님들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트렌드 파 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다루다 보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건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앞으로 대학을 갔다. 그러면 교수님이 우리 학생한테 묻는 게 뭘까요? 요번 수시 1차에서 물어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수시 2차 이런 데서 그 학생의 장점이 무엇이고 장점을 살린 경우가 뭐냐 이런 거 하라면 답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단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지 않냐 그 다음에 학생은 이 세상에 왜 사느냐 학생이 옳다고 믿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많은 대학 가운데 왜 하필 우리과에 왔느냐 그 다음에 우리과에 와서 앞으로 학생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에 학생이 예를 들어 40살이 됐을 때 뭘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이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학생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부터 해요. 학생의 장점이 뭐냐 학생의 단점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왜 하필 우리과에 왔느냐 그 다음에 올바른 직업 인상이 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요번에 수시 2차에서 요번에 실제로 나온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달달달 외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 직업 트렌드 파악, 진로 목표 설정, 진로 설계, 설계도 만들기, 희망 직업 선택, 역할 모델 설정, 계열 학과 선택, 대학 선택. 어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즘 EBS 수능 원 채널을 보시면 매일 밤 10시에 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유망학과, 성장학과, 그 다음에 이색학과, 신색학과 해가지고 40개 학과를 제가 EBS 채널 1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40개 학과를 매일 밤 10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고 이번 주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13일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수능 점수 발표하는 날이죠. 그러면 14일날, 12월 14일날 요번에 수능 점수 관계를 이제 제가 텔레비에 나와서 해석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 원점수가 어떻고 표준점수가 어떻고 변환점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대학마다 나에게 맞는 대학 방법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12월 14일날 저녁에 밤 11시에요. 여러분들 13번 채널 여러분 여기 다른 방송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13번 채널 보시면 EBS에서 수능 특집이 나와요. 그러면 13일날 점수 나온 걸 기초로 해가지고 14일날 이 점수면 변환 점수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변환 점수 굉장히 궁금하죠? 예를 들어 뭐 지리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지학이 어떻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구과학이 어떻고 그런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왔다는 게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 30년 됐거든요. 지금도 근데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왔다는 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학의 학과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취업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 찾아가는 일이 실제로 50%도 안 돼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뭘 전공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방법, 분야가 정해집니다. 특히 의학과라든지 간호학과라든지 치의학과라든지 뭐 방사선과 이런 게 되면요. 거의 그쪽 분야로 나갈 확률이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정보 싸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1000가지 됩니다. 제가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1000가지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거 빵점이라도 줘요. 외국어 영역에서 2등급만 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몇 군데 됩니다. 4년제 대학이 몇 군데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 입시 유형이 1000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야 돼요. 입시 유형 1000가지 가운데 우리 학생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찾아야 되냐?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좋지만 학생들이 찾아야 되지만 학생들은 보는 시야가 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찾아야 되냐? 결국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찾는다든지 실제로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정보를 찾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찾는 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현명하지 않은 대학 학과 선택에 따른 피해를 볼까요? 첫 번째,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생들 가까운데 3명 가운데 1명이 자퇴하거나 휴학하거나 전과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어가겠지만 3명 가운데 1명이 자퇴하거나 전과하거나 휴학합니다. 그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등록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등록금 500만원 입학금 해가지고 뭐 기성예비 한 500만원 날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반수생.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3년제가 아니고 사수생.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당수 학생들이요. 제가 대학에 취업 특강을 많이 나가잖아요. 대학생들의 상당수 학생이 자기 전공에 만족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 공부하고 엉뚱한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해요. 부모의 바람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등록금이 아까워서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고등학생들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맙시다. 자, 이거 보세요. 1년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다시 입학하는 사람이 10,000명 가까이 돼요. 1년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등등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는 사람이 1,40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전문대 들어간 사람이 2,900명, 4년제 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얼마죠? 이거 치면 4,000~5,000명 되잖아요. 거기다 전문대 나와서 다시 입학하시면 거의 1년에 10,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다시 대학 공부하고 관계없이 다시 입학하는 거죠.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51살인데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세요? 여기서 보면 4호정이에요. 4호정. 4호정이 뭔지 아세요? 45세 정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들이 50대 되면서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빨리 우리 학생들이 빨리 대학교 졸업해서 자리 잡고 당당하게 홀로서기 하기 바라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학생들한테 노후 준비 안 하고 학생들한테 투자 안 하고 노후 준비 땅을 사봐요. 땅을 사보세요. 그러면 우리 10년 뒤 되면 그 땅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노후 준비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제가 그때 노후 준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모든 거 포기하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공부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라고요? 그건 아니죠. 좋은 직업까지라고 그것도 아니죠. 그건 뭔가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인생을 좀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모든 걸 포기하면서 자녀들한테 올인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했다, 저거 조금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럴 시기는 안 돼요. 여러분 오리가 헤엄을 잘 칩니까? 우리 학생 오리가 헤엄을 잘 쳐요? 헤엄을 못 치죠. 물고기 위해서 헤엄을 못 쳐요. 그 다음에 오리가 독수리만큼 잘 납니까 어머님들? 그 다음에 오리가 타조만큼 잘 뜁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요 오리같이 독수리같이 잘 날지도 못하고 타조같이 잘 뛰지도 못하고 물고기같이 헤엄도 잘 못 치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하다 가면 오리가 되면 나중에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다 쓰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학생 여기는 학생들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쭉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면 엄마 아빠들도 돈은 돈대로 벌죠. 아이들이 자립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나이 30, 40대가 자리 못 잡죠. 그 다음에 시집장가 못 가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이 바라는 손자, 손녀 늦지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젊어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1, 2년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엄마 아빠들이 경상도 말로 골병든다고. 엄마 아빠들이 정말 골병들어요. 여러분 등록금 내기도 솔직히 벅차요. 4년 동안 여러분들 취업 공부 2천만 원 보내기도 벅차요. 엄마 아빠들 빨리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서 원하는 직업 갖고 빨리 당당하게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앞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쉬세요. 쉬시는데 한 달 동안 잘 쉬었으니까 이제는 좀 자기 진로에 대해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구리가 어때요? 제가 이 책을 하나 소개해줄게요. 자, 이 책이 뭔가면요. 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재밌죠? 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이 근데 서점에서 깔렸는데 다 팔렸어요.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무슨 그림 있죠, 여러분들? 개구리 그림 있죠? 자, 나중에 열심히 드는 분 제가 한번 이거 선정해서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질문할 때 답변하는데 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 그림을 왜 찍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지금 12년 동안 나이 20살 때까지 이렇게 공부했으면 지금은 딱 웅크려 가지고 앞으로 어디로 뛸 건가 점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하라는 거죠. 100일 동안 이렇게 내가 앞으로 어디로 뛸 것이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점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느냐? 그 다음에 나는 잘하는 게 뭘까? 뭐 등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학생들이 앞만 보고 공부만 해야 하는데 이제 지구 뭐랄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사는 원리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주민등록 성인도 됐고 대학 술도 먹고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어른 다 된 느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제는 엄마가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이 손님이라면 손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 부산서 배를 타가지고 일본을 간다. 미국을 간다. 그러면 아빠는 뭐가 될까요? 배가 있으면 아빠가 뭐가 될까요? 선장. 아빠는 선장이에요. 그럼 엄마는 뭐가 될까요? 엄마는 항해사 할 때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학생은 뭐예요? 손님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 학생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뭘까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죠.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학과 선택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 이제까지 매덕 들여가지고 공부시키면서 엄마, 아빠들이 바라는 것은 당당하게 하는 건데 마치 어른이 된 느낌으로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할 건가 등등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서 알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뭐 새삼스럽게 그동안 학교에서 적성검사, 심리검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MBC TV에, 죄송한 얘기, MBC TV에 그 서울에 나갔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니까 어떤 어머님이 강의를 들어왔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한 검사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만큼 모아오더라고요. 그걸 기초로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거, 책상 서랍에 있는 거, 검사지 있잖아요. 그걸 한번 꺼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이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이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이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만약에 그런 검사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 이 제가 소개하는 걸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모든 학과 선택의 출발점은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대학생들 반 가까이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학과 선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과연 뭘 잘하는지 이런 쪽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 좀 적으실래요? 우리 학생들. 볼펜 그래서 좀 적으실래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나는 남들하고 틀린 게 뭘까? 나는 남들하고 틀린 게 뭘까?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게 뭘까?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은 흥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적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남들하고 틀리는 게 뭘까? 그것은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목에 칼이라도 하기 싫은 건 뭘까? 그것은 가치관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가치관이 뭐, 나는 아직도 성격 형성된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사이트를 봅시다. 자,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 꼭 좀 적으세요. 자, 주소 좀 적으시면 학생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면 즉각 나옵니다. 즉각 흥미와 적성이 나온다. 자, www. 자, 저 뒤에 학생들 좀 적을래요? 저 뒤에 학생들 www.work.go.kr이라고요. www.work.go.kr. 제가 소개하는 사이트는 다 무료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하루에 한 30만 명이 들어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을 위해서 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흥미검사, 그 다음에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말을 잘하는지, 숫자에 강한지, 공간 지각력이 있는지 등등 해가지고 학생에게 맞는 이렇게 전공이 나와요. 자, 1등부터 특히 고등학생들 꼭 좀 해보세요. 자, 제가 입시 관계만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제일 좋은 검사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워크넷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적어요. 일반 직업 적성 검사라고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과를 갔다. 1등부터 15등까지 나와요. 무슨 과를 가면 이 학생은 성공한다. 무슨 과를 가면 좋다. 전공을 뭘 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전공이 600개 정도 되거든요. 크게 대학이 150개 있고 이렇게 가가 쪼개지면 600개 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과로 가면 좋겠다.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워크넷에 가서 일반 직업 적성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맞는 과가 1등부터 15등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워크넷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업 흥미검사라고 있거든요. 그걸 해보면요, 우리 학생에게 맞는 직업이 50개가 나옵니다. 우리 학생에게 맞는 직업이 50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학생하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거 끄어버려요. 연습 코미디에 그런 게 있죠. 이건 아니잖아, 이겠죠. 그러면서 끄어가지고 한 4개, 안 그러면 3개 정도를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대구 지역에도 보면 그 교육청 부설로 상담실 같은 데 다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정말 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 진학 점수 맞춰서 여러분들이 입시 전문가 점수 맞춰서 어디 가라 그런 사람보다는요 장기적으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기 대구에도 보면 대구 청소년 상담실 이런 데 가고 이런 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워크넷 여러분 아시겠죠? 대신에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무료로 회원가입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면요, 한번 해놓으면 계속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차곡차곡 기록이 되고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1등부터 15등까지 나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다른 거 듣지 말고요. 이거 하나만 그냥 기억해 가세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과가 1등부터 15등까지 나온다더라. 그 안에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한 4, 50분 지겨워서 안 할 거죠? 하다 보면 또 사이즈라고 게임하고 채팅하고 또 그럴 거죠. 제가 이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검사시키면 감독 안 하면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오락하고 뭐 채팅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안 보면요. 1112 2 3 3 3 3 3 이렇게 해요. 막 마지못해 남의 자기 얘기인데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그 노동부에서 운영된 거예요. 특히 대구는 노동청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1588-1919라고 하나 적으실래요? 1588-1919. 고용안정센터라고 대구에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1588-1919 고용안정센터 가서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귀찮게 그렇게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터넷에 출력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고용안정센터에 가면 전문적으로 상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거나 안 그러면 대구 교육청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교육청에도 이렇게 가면 교육청에 이렇게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이제 커리넷이라고 저희 쪽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무료로 자 주소 하나 적으실래요? 커리어넷 자 www.careernet.re.kr 우리 학생이 R이가 붙으면 영본이라는 뜻이에요. 영본. 자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www.car 자 이 워크넷에 가서 직업선호도동사 L형이라고 하죠. 롱폼 L형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직업선호도동사 이 워크넷에 가서 직업선호도동사 L형을 해보세요. 자 워크넷에 직업선호도동사 L형. 그럼 이걸 하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맞는 직업이 50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학생의 성격이 30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그 다음에 남을 배려 잘하느냐 그 다음에 리더십 있느냐 등등 이런 게 나옵니다. 30가지 성격이 나와요. 혹은 또 이렇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도 조금 나오거든요. 30가지 정도 성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생에 대한 중간평가. 인생에 대한 중간평가.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일생일 때 제일 중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미성년자 끝, 학생 끝. 이제는 여러분 성인이에요. 대학생도 성인이에요. 이제 여러분 술도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서 이제는 성인으로 가는 시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에 대한 이제까지 20년 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거죠. 아까 깨구리가 움츠리고 뛰듯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다음에 움츠린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뛰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워크넷에 가서 직업선호도동사 L형을 하면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이 50가지가 나오죠. 여러분의 성격이 30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평가 여러분이 10가지 면에서 인생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죠 선생님들? 학생들 해볼 만하겠지? 근데 50분 투자할 수 있을까? 인생이 걸린 거니까 한번 해봐.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 50년 점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움츠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랍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들 앞만 보고 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었다가 다시 도약하자는 거죠. 어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자, 여기 제가 우리 직장에서 조사한 그 뒤에 있는 쌤들 안 보이겠지만 이제는 이런 겁니다. 평생 직장을 골라야 평생 직업. 인기 직업, 유행 직업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과가 좋더라. 인기 직업, 유행 직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요번에 텔레비에 나온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텔레비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 대구 쪽에 어떤 학과를 소개해서 죄송한데요.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사관 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사관이 뭐하는 직업이에요? 이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국방개혁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의무제가 아니고 모병제가 되면서 이 부사관을 이렇게 많이 뽑게 되는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 얼마 전에 통과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부사관 학교를 나오면 이제 거의 1년에 700명을 뽑거든요. 거기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걸 뭔가 하면 먹는 것까지도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뭘 되는가 하면 상사,
상사가 되잖아요. 그럼 상사가 되면 거의 중령 월급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같이 졸업한 학생이 나이 30살 되면 기업에서 뭐가 되겠을까요? 한 대리나 될 거 있을까요? 연봉 얼마 받을까요? 대학을 나와서 연봉 1,800이거든요. 어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보통 여학생들은 1,500, 4년제 대학을 나와서 1,800 받아도 가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연봉이란 게 여러분들 은행권이 하더니 2,500 정도 받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못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지나도 그 사람들은 대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중령 월급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면 이게 그 사람들은 또 장교는 뭔가 하면 중간에 몇 살 안에 승진 못하면 잘리고 그런 데 있는데 이거는 하사는 그런 게 없어요. 하사, 중사 물론 그런 게 없고 하니까 나이가 뭐 50 몇 살까지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군인연금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어떤 그 선입관이랄까 그게 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렌드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정말 그때 저도 서울대학을 나왔지만요. 그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옆에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는 직업이 의사,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직업 있잖아요. 사회에서 인기 있는 직업, 유행 직업 그런 것 따라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10년 뒤, 15년 뒤에 어떤 게 유망하다, 어떤 게 될 것이다 그런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피부를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인기 직업 그런 게 따라오는 것보다는 트렌드, 최소한도 지금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는 최소한도 10년 뒤, 1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저희 직업능력개발서 조사했습니다. 평생 직업으로서 적당한 좋은 게 뭘까? 지금은 이제 평생 직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 그 다음에 교수, 항공기 조종사, 성직자, 연구원,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 인문학 연구원, 교사, 그 다음에 약사, 한약사, 그 다음에 이런 직업이 평생 직업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평생 직업으로 나쁜 게 뭔가 하면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프로게이머. 왜냐하면 프로게이머는 수명이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임요한 같은 사람들이 연봉이 2, 3억 돼요. 근데 프로게이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은 50명도 안 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프로게이머 가지고 얘기하지만 프로게이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추어도 있고 프로도 있고 한 8개 구단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에 프로로 했는데 연봉이 2억 3억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연봉 1억 되는 사람도 있고 연봉 3, 4천짜리도 있어요.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자 프로게이머는 30 넘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머 정년이 40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젊은 애들한테 딸려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가수는 어때요? 수명이 어때요? 짧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퓨터 공학 기술자, 웹 디자이너,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조사사항으로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직업은 비교적 뭔가 하면 평생 직장으로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40살 이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버님. 자, 그때 바짝 돈 벌어가지고 바짝 돈 벌어가지고 회사를 차리면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요 최근에 사회복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는요, 이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그전에 해결됐잖아요. 앞으로는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문적인 사회복지 그런 거 상담을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웰빙 지금은 현재 힘들지 몰라도 웰빙 분야는 앞으로 분명히 뜹니다. 상담 분야.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인문사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피하잖아요. 인문학 공부 안 하잖아요. 인문학의 위기라고 고려대학 교수들이 막 데모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특히 앞으로는 여기 있는 학생들, 여기 엄마들, 아버님도 아셔야 될 게 앞으로는요 외국어 3개 정도 못하면 바보다.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우리 학생은 외국어 몇 개예요?
외국어 3개 정도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대요. 저는 그래서 이 대구대학 같은 데 가서 얘기하거든요. HSK라고 중국어과 있잖아요. 뭐 그 시험을 초등학생 아이들도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어, 앞으로 외국어는 4개로 정리됩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가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학생들 어학원을 전달했어요. 여러분이 대학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부 토익 책 들고 토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멈추지 말고 공부를 하는 거죠. 앞으로 외국어 3개 정도 못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중국 시장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미, 스페인어, 아랍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월드전에 가면 인문학 이런 식으로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고 외국어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과, 영문학과 이런 데서 기초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러면서 인문학, 외국어 이런 거 추천해 드리는 게 있고요.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 항공기 조종사가 되면 무슨 과를 가야 될까? 공군사관학교를 가거나 안 그러면 항공운항학과라고 예를 들어 한서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그런 데를 가거나 안 그러면 성직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플로리스트 그 다음에 학교 교사 그 다음에 약사, 한약사 이런 직업이 평생 직업으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자, 10년 뒤 앞으로 이 실버 시프트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노인들을 돌봐야 되고 막 힘든 직업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고령화 그 다음에 가족이 그걸 못하니까 실버 시프트 이런 쪽은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안 이 직업이 1등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조사했는데 컴퓨터 시스템 보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돈 보내고 하죠. 홈뱅킹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컴퓨터 보안 전문가 이게 1등이에요.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은 시스템 엔지니어 있잖아요. 시스템 엔지니어 이 직업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세계에서 1등이에요. 컴퓨터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을 만드는 직업 그 다음에 뭐 이런 직업 웰빙 붐에 따라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직업이 이렇게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는 거죠. 직업은 여기 나와졌습니다. 웰빙. 그 다음에 직업은 평생 직장이 아니고 평생 직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무슨 과 나왔다는 게 죽을 때 무덤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직업, 웰빙,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 자, 우리 학생들 적을래요. 앞으로의 직업은 3D다. 앞으로의 직업은 3D. 앞으로의 직업은 3D.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직업은 3F다. 앞으로의 직업은 3D가 뭘까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앞으로는 디지털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디지털이 뭔가 하면 디지털의 반대말이 뭐죠? 데지털은 아니죠. 0과 1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는 DNA. DNA는 생명공학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 자, 이공계 학생들은 생명공학, 생명과학 쪽으로 가면 좋겠죠. 세 번째 D는 뭔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 디자이너, 구두 디자이너, 뭐 헤어 디자이너 많이 있잖아요. 디자인과 관련된 지금 30가지예요. 지금 디자인은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런 지금 상태이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해서 웰빙 국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디자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3D, 웃자고치는 얘기가 아니고 노동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3D가 첫 번째 뭐였죠? 디지털, DNA,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직업은 3F다. 앞으로의 직업은 3F. F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필링이에요. 필링. F-E-L-L-I-N-G. 우리 아버님 그런 얘기 알아요? 필이 꽂힌다 그런 얘기 알아요? 느낌. 예.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하는 게 이제는 필링의 반대말은 이성이에요. 이성. 1 더하기 2가 되는 것은 이성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 사진을 보면 바다의 내용을 맡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것은 한마디로 해서 감성이에요. 감성을 자극하는 시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게 필름. 두 번째 F는 뭔가 하면 픽션이에요. 픽션은 뭔가 하면 FICTION. 이제는 범성이는 거라 이 얘기죠. 범성이.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범성이들이죠. 날라리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픽션이 뭔가 하면 상상력이에요. 삼성전자에서 그러잖아요.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에서 왜 사람을 뽑냐 아세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뭔가 하면요. 기존에 나이 든 사람들이 한 3년, 5년만 지나면요. 3년, 5년만 지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매너리즘 맞아요. 좋은 게 좋다. 적당히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새로운 피를 우리가 피가 나쁠 때 새로운 피를 수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좋고 산박한 아이디어를 넣는 젊은 사람들을 수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취업하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 특정한 얘기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아버님한테 해서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이라고 어떻게 해줘? 정말 반갑다. 이러면 안 되죠. 처음 보잖아요. 다시 처음 뵙겠습니다 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 똑바로 하세요. 아버님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KBS에 굉장히 재밌는 프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만났다 반갑다 친구라고 뭐라고 돌발 친구 나오지. 그지? 면접에도 돌발 면접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이 물어보겠어요. 이 홀을 탁구공 요만한 거로 채우면 몇 개나 채울 수 있을까? 황당하지? 돌발력.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이렇게 물어요. 대구 시내에 있는 짜장면집 몇 개일까? 그런 것을 실제로 물어봐요. 그럴 때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어떻다 논리적으로 딱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잖아요. 문제 내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창의력이에요. 픽션, 상상력.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산다고 하잖아요.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제일 많이 뽑는 이유가 창의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범성이는 거라. 범성이는 뭔가 하면 공부만 하고 책만 보고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들 13일날 수능 발표 나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죠. 그러면 엄마들이 애들한테 수능 발표 때까지도 수능 요번에 점수 잘 났으면 엄마 아빠들이 한 2, 30만 원 주세요. 눈 감고 일본에 JRIK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타고 가면 한 바퀴 도는데 2, 30만 원만 하고 대구역이 아까 동대구역에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학생 둘이서 일본을 갔다. 그러면 일본 가서 아무것도 말도 안 통해서 바디 랭귀지 하면서 물어보면서 학생이 가지는 건 뭘까요? 공부해야 되겠다. 젊은 밖에 없겠지. 젊은 거 아니죠. 가가지고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놨냐. 그거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갖는 게 나중에 이 애들이 이 나이 됐을 때요. 이 나이 됐을 때 자기 회사, 지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 하면 자기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 여행을 가라. 예를 들어 하회마을 우리 예천 고향이잖아요. 하회마을 가봤어요. 내일 예를 들어 엄마한테 돈 타가지고 하회마을 혼자 이렇게 둘이서 한번 가봐요. 그러면 낯선 곳에 가서 물어보면서 적응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하면 범생이 같이 책만 보고 고지고대로 한 사람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뭔가 하면 상상력을 하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도둑질 말고 다 해보라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요. 그런 경험을 해본 학생도 있고 안 해본 학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업에 와서 적응하는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는 뭘까요? 세 번째 F. 세 번째 F는 female이에요. female. 디지털과 필링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두뇌 구조학적으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는 뭔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15,000군 될 때까지 남자들이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는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엄마 아빠들도 앞으로 여학생들도 당당하게 앞으로 여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CEO도 사장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2만 불에서 3만 불, 4만 불 되는 것은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었거든요. 물론 남학생들도 할 역할이 많이 있지만 여학생들이 당당하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자세를 갖고요. 특히 여기 남학생들도 뭔가 하면 여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자세를 하고 엄마 아빠들도 이렇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이 3D, 3F 아시겠죠? 자, 이 용어를 노동부에서 지어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문 학자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이게 웃자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은 어떻게 됐냐?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직업의 트렌드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까 디지털 얘기했잖아요. 디지털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영원히 이렇게 IT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됩니다. IT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화 있잖아요. 아까 아버님 제가 외국어 몇 개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이제는요 세계화입니다. 지금 미국의 간호사를 5만 명 보내달라고 그러고요. 일본의 IT 인력 하거든요. 지금 제가 대학 나올 때요 의사가 몇 명쯤 됐을까요? 제가 대학을 나올 때 79년도에 대학을 78년도 나왔으니까 우리 대학 나올 때 의사가요 만 몇 번이 있어요. 2만 명도 안 됐어요. 지금은 의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버님 몇 명쯤 될까요 의사가? 의사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저희가 2만 번일 때 지금 의사가 12만 명, 13만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많이 늘었어요. 자, IT, BT, CT, NT, 그 다음에 ET, ST.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첨단 산업. 자, 이것을 뭐는가 하면 IT는 정보통신기술, BT는 생명공학기술, NT는 나노기술, 그 다음에 ST는 우주공학기술, 그 다음에 ET는 환경공학기술, 거기다가 CT가 뭔가 하면 문화산업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개불이라는 영화가 자동차 몇천 대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이 벌거든요. 지금 돈 제일 잘 버는 게 뭔가 하면 게임이에요. 게임. 그냥 바다 이야기 같은 게 아니고요. 게임 개발하고 그런 사람이 돈 잘 버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CT예요. CT. 이렇게 해서 이것을 6T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그래요. 캐시카우. 캐시가 뭐죠? 우리 학생들 번역은 뭐죠? 네? 카우는 뭐죠? 카우. 암소. 네, 소잖아요. 캐시카우가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돈 버는 소. 네, 우리 아버님 박수하고 계세요. 그럼 아버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버는 소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현재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휴대폰, 이거 IT. IT 또 저 나노 기술, NT. 예, 바이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 팔아서 살고 전자제품 팔아서 살고 조선 팔아서 살고 그죠? 이거 세 개 가지고 우리나라 먹고 살아요 현재. 물론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아까 아버님이 우리말로 뭐라 그랬죠? 돈 버는 소. 캐시카우, 돈 버는 소라고 그랬잖아요. 돈 버는 소. 그걸 캐시카우에 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제일 가까이 됐어요. 자, 돈 버는 소, 캐시카우,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조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정부에서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건가 이것을 잡아놓은 게 이게 정부에서 성장산업이라고 성장산업.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까 제 방송에 나왔잖아요. 성장산업 아까 제가 소개한다 그랬죠. 거기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이 6G 산업과 성장산업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한두 푼도 아니에요. 정부에서요. 집중적으로 몇 조 원씩 들어가지고 집중 육성하는 산업을 우리나라 성장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 산업이 있어요. 이공계 학생들은 이 6T 산업과 성장산업 분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첨단 관련이니까. 그 다음에 보건 의료. 이제 노인이 많아지니까 노인 관련 사람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서비스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요, 변리사가 우리나라도 지금 많다고 하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허 건수가 10,000개 되던 게 한 10년 사이에 10,000배가 늘었대요. 이제는요, 해외 관계 특허 있잖아요. 그럼 이게 법대 나오거나, 그럼 이공계 나오거나, 공대 나오거나, 농대 나온 사람들은 이 변리사라는 것을 택해서, 근데 국내 변리사가 아니고 해외적으로 하는 변리사 있잖아요. 이런 앞으로 직업은 전문적인 서비스, 이런 직업이 뜬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문 서비스. 그죠? 예, 국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뭐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문화산업을 아까 아버님 뭐라 그랬죠? 영어로 뭐라 그랬죠? CT. 예, CT 문화산업. 그 다음에 웰빙 관련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직장에서 7가지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7가지 트렌드는 첫 번째 뭐냐? 세계화. 여러분 세계화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첨단. 이런 쪽은 모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웰빙, 복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서비스. 이제는 농업도 많이 비중이 감소되고 공업도 자동화되니까 많이 감소됩니다. 결국은 서비스업인데 그냥 뭐 이렇게 서빙하고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요. 이제는 뭔가 하면 전문적인 서비스. 남이 못하는 나만의 전문적인 서비스. 이런 쪽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웰빙, 복지. 이런 쪽이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성한테 박지성이고 이 사람은 강수진이에요. 발레리나 강수진 여러분 아시죠? 독일에서 그 유명한 발레리나인데 강수진의 발이 징그럽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박지성이 팽발인가 알아? 박지성은 팽발이에요. 그래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박지성이가 보세요. 박지성이 발 보세요. 굉장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노력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지성이 프로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프로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 분야에서는 누구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분야가 여러분이 이 나이 됐을 때, 자 30대 후반이 됐을 때 이 분야에 누구다 하면 딱 알 수 있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프로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박지성은 노력했죠. 박지성은 두 번째는 뭘까요? 강수진이나 그 다음에 그 박지성을 보고 느낀 점 첫 번째 노력,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끈기에 끈요, 끈. 전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요, 국제화 감각이에요. 국제화 감각. 자, 발레리나 여기 독일 가기 중했죠. 박지성이는 처음에 네덜란드 가기 전에 어디 있었죠? 일본에 있었죠. 일본에서도 2부 리그를 1부 리그로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가서도 했죠. 영국 가서도 했죠.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할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용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저렇게 박지성 같이 외국인하고 못 맞추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 지구촌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박지성의 세 번째 장점 뭘까요? 인내심. 지난해 우리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박지성이 룰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요. 자기 여자친구 고민했을 때 박지성한테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이 강수진도 보니까 거기에서 수석 발레리나로서 굉장히 뭐랄까 상담 역할 이런 것도 잘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다 집에 혼자 오빠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되게 혼자식이죠. 몇 년이요? 몇째예요?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일남일녀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거거든요. 사회 나가서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살아요.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팀플레이 있잖아요. 그걸 못하면 왕따예요. 사회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고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자, 박지성은 어때요? 그런 루니같이 그런 것도 하고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맨날 남한테 부담 주고 신세 만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요. 서울대 MBA 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증권회사 지점장 하다가 그만두고 정수기 팔러 다니고 있어요. 남한테 친구들한테 민폐 엄청나게 끼죠. 그 다음에 제가 대구에 여기 왔는데요. 대구 여기에 정말 제 고등학교 친구가 부산서 문암 뭐죠? 외동이에요, 외동. 그 다음에 대구에 여기
그 부인 친구 마누라도 외동이에요. 외동끼리 만났어요. 근데 뭔가 하면 그 애가 독일어를 공부 잘해가지고 코트라라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 외동 그 부잣집 막내 아들, 부잣집 외동 아들 기질이 있어가지고 둘 다 마누라도 그렇고 그냥 직장에 사표 내고 그 인간관계에 그런 게 실패해가지고 사표 내고 막 친구들한테 민폐를 엄청나게 끼치고 있어요. 막 보통 친구들한테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민폐 끼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거 볼 때 진정한 프로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학생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찢게 손가락을 드세요. 펼치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늘의 북극성을 찾아봅시다. 준비됐지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눈을 뜨세요. 옆을 보세요. 자, 아버님 왜 그쪽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왜 찔렀어? 그냥 있는 쪽에서 보고. 자, 손 내려주세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요. 코비 박사라고 유명한 한 시간에 그 사람 강의하면 1억 이상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장충체육관에서 5만 명을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제가 10만 원 내고 갔어요. 그 하니까 코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집게 손가락을 드세요. 하늘의 북극성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러면서 북극성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북극성이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많이 내린 쪽 그게 아니고 북극성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나침반을 딱 보여주면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정북 쪽 이쪽이 북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비 박사가 한 시간에 1억을 번 사람이 왜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겠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코비 박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지구에서도 회전공전이 하듯이 제일 필요한 게 북극성이라고 해요. 북극성이 있어야 지구가 회전공전 되듯이 우리 학생들의 북극성은 뭐냐? 이 세상에 왜 사느냐? 내 마음의 북극성은 뭐냐? 내가 인생의 북극성, 그게 이제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종교적인 거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긴 이렇게 마라톤이에요. 이 긴 마라톤에 나의 북극성은 뭐냐? 그걸 알아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한 10분 정도 되니까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커피를 한 잔씩 줍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기장이 이렇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 이영대입니다. 이 비행기가 해발 8,000m, 시속 8km예요. 8,000m로 시속 800km 갑니다. 근데 비행기가 뜨긴 떠가지고 포항 평택까지 오긴 하는데 지금부터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포항으로 갈지 울산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대구로 갈지 나도 모르겠다. 만약 아버님 그런 기분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한다죠. 큰일 나죠? 황당하죠? 뛰어내리고 싶죠? 나르는 비행기를 멈추고 싶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는 엄마들도 다 그래 생각해요. 네가 일단 대학만 들어가라. 그럼 나중에 대학 졸업 뭔가 된다. 그럼 아버님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듣죠? 일단 대학만 들어가. 일단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럼 된다. 근데 보세요. 제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대구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잡은 거죠. 굉장히 아까 오래 얘기했잖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왔다 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요. 정말 아까 제 친구들 그랬잖아요. 이것 조금 하다 저것 조금 하다.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왕좌왕 하지 말고요. 갈팡질팡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지 그걸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 우리 아버님이 저 4가지 그림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얘기하세요. 멈춰 하세요. 자, 홀로서기 노인증, 불편함 노인증, 그 다음에 겨우겨우 노인증, 무기력 노인증.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홀로서기 노인증이요. 자, 무기력 노인증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했는데요. 무기력 노인증은 뭔가 하면 남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미국같이 발전한 데도 100명 가운데 몇 명쯤 될까요? 100명 가운데 27명이에요. 자, 우리 남의 얘기 아니에요. 100명 가운데 27명이 남의 도움 없이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겨우겨우 노인증. 100명 가운데 몇 명일까요?
100명 가운데 60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의 속각은 홀로서기 노인층 100명 가운데 3명뿐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100명 가운데 3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불편없는 노인층 100명 가운데 10명이에요. 우리 아버님 홀로서기 노인층이나 불편없는 노인층 되고 싶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하버드대학에서 이상해서 조사해봤답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버드대학에서 65세대 정년퇴직자를 조사하니까 4가지 집단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해보니까 네 번째 무기력 노인층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우리 젊은 애들 알죠? 문해충이라고 별명이 누군가 알죠? 문해충.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나라에 뭐 음악 새로운 영역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문해충. 아버님 모르시죠? 문해충이 무슨 뜻인가 모르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엄마가 시킨 대로,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우겨우 노인층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이 왜 저렇게 될까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다. 이거는 아무나 생각하는 거죠. 막연한 생각이에요. 백일몽이죠. 백일몽. 백일몽. 막연한 생각이에요. 막연한 생각.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죠? 숫자도 안 들어갔고 시간도 안 들어갔고 막연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홀로서기 노인층은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목표에는 반드시 이 스마트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적으시네요. 스마트. 여러분들 오늘 인터넷에 가서 스마트라고 찾아보세요. 스마트. 그러면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 된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이 된다. 그 다음에 목표에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1억 만들기 하면 10년 내에 1억 만들기냐 20년 내에 1억 만들기냐 그게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뭔가 하면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R은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A는 성취 가능해야 된다. 자,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막연하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요, 글로 열심히 썼는데 이거는 글로 안 쓰고 막연히 생각만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 쓰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글로 쓰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오늘 저기 멍하게 그냥 듣는 학생도 있는데 글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글로 쓰라는 거죠. 글로 써서 어떤 집에는요, 이게 엄마가 하고 싶은 일, 아빠가 하고 싶은 일, 학생이 하고 싶은 일,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 글을 써야 자기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조사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건데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는 사람이 3%, 몇 가지 목표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10%,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87%였어요. 근데 20년 뒤에 이들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간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어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목표 없으면요, 학과 선택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학생들이 대학 학과 선택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3가지예요. 뭔가 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가.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들이 답답하면 이거는 전혀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자기가 잘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대학 입시 여기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은,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많은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너무 집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멘토라고 있는데, 멘토. 아까 독수리 나왔잖아요, 독수리. 자, 독수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는 정보랄까, 대학 입시 정보, 직업에 관한 정보란 것은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안 그러면 저는 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하면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학생이 아까 안철수라든지, 안 그러면 외교관이라든지, 여성 외교관 같이 디자인이라든지 자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역할 모델이에요. 역할 모델. 나의 독수리를 찾자. 나의 독수리.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15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걸 한 다음에 대학 학과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우리 학교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멘토가 되고 학생이 멘티가 돼가지고 한 수 배운 걸 멘토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 이렇게 그걸 한 수 배우는 것을 멘토링 해야 돼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설계도 작성. 설계도. 자기 나름대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보면요. 특히 아까 커리어넷 들어가보세요. 커리어넷에 들어가보면요. 설계도가 양식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앞으로 20몇 살 때 하고 싶은 거, 30대 하고 싶은 거,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마이 커리어라고 있습니다. 거기 무료거든요. 마이 커리어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만든 설계도가 있어요. 인생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쓰다 보면 아하 하고 내가 이 길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옵니다. 아버님 어느 사이트를 갔죠? 커리어넷에 마이 커리어라고 있어요. 마이 커리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커리어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자, 이제는 그 점수가 발표하면 그 다음에 정보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뭔가 학생들에게 맞는 방법을 골라야 돼요. 자, 사설 사이트 같은 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육협의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육협의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대학 입시 방법별로 어떻게 각 유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대구에 데스리라고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요번에 근데 작년에 대구에 진로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구에 대구 교육청 간대에 딱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진로정보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진학과 관련된 자료가 있고 거기 대구 교육청 간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쓰세요. 대구 교육청 안에요. 전문적으로 상담쌤이 있고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쌤이 있고 상담실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 자원봉사자 쌤도 있어가지고 한 6, 7명이 있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도와주고 특히 검사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흥미검사, 적성검사, 성격 이런 거 얘기했지만 성격을 안 했거든요. 성격은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거거든요. MBTI 이런 거 가면 대구 교육청 간대 가면 상담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한 6, 7명이 있으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고용안정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라고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구에 청소년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쪽에 관해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데가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 과연 정보 싸움입니다. 특히 이제 대구에는 입시 박람회를 합니까? 서울에는 지금 이제 입시 박람회가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한번 요즘 KTX 스타님 금방이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코엑스 같은 데서 입시 박람회 하니까 거기 가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얻고 아까 커리어넷 같은 데 가면요. 대학에 관한 정보, 학과에 관한 정보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이트를 꼭 좀 적으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알면 정말 무릎을 치면서 맞아 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know라는 사이트 쳐보세요. know, know.work.go.kr know. 따따따 대신에 know.work.go.kr 여기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의 학과에 관해서 A4 10점 정도로 이 학과에 가면 뭘 배우고 이 학과에 가면 그 다음에 어느 분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고 여기에 관한 정보 대학에 관한 정보는 이 know에 가면 우리나라의 직업에 관해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의 학과에 관한 정보가 다 있는 사이트가 이 know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가보시면 웬만한 정보 그리고 워크넷, 커리어넷, know 이 사이트 3개만 알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게임하고 채팅하고 10시간 하면 제발 미안하지만 그 중에 1시간이라도 이런 자기 진로와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사이즈 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know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워크넷, 커리어넷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무료 사이트인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EBS에 아까 죄송합니다. 자꾸 타 방송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EBS에 지금 대학정보뱅크라고 수능 원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40개 학과에 관해서 아까 얘가 부사관학과 여러분 놀랐죠? 그런
그 정말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40개 학과에 대해서 그 학과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좀 전문대학과도 있지만 뭐 참고하셔가지고 학생이 전문대 가기 싫으면 그 과로 가되 그 과와 관련된 4년제 대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40개 학과에 관해서 이렇게 쭉 정보가 1시간짜리 나오거든요. 1시간에 그 과가 2개씩 나와요. 거기에 제가 쭉 나오면서 이렇게 그 과의 대학의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대학 학과 선택을 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운전면허,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 그 다음에 컴퓨터 공부, 자,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이런 거 인생에 관한 공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굉장히 필요하죠 앞으로. 그 다음에 외국어 3개 정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OS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MOS가 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에요. 이것을 따야 외국인 회사에 취업하고 외국에 가 취업할 수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한 달 정도 공부하면 따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 좋잖아요. 한 달 정도 공부하면 MOS 자격증 따면 대학 가면 여러분들이 제가 대학에 지금 단국대학교, 강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사이버대학에서 한 학기에 500명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이 레포트 내면 파워포인트 발표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학생들이 끌적끌적하면서 안 해봤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정하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거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외국어, 컴퓨터, 운전, 그 다음에 정보하라든지 앞으로 유비코드 사회에서 자 이런 능력,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8명 가운데 7명이 제가 75년도 대학 들어갈 때 4년제 대학 입학생이 3만 명이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8명 가운데 7명이 대학 갑니다.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학을 가서 여러분들이 졸업장을 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65만 명이 1년에 대학 나오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5만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마지못해 밀려서 그럽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요. 이력서 100통 써야 돼요. 면허 100통 써야 돼요. 그러면 10군데 서류 전형해가지고 10군데 면접 보라고 그래요. 10군데 면접 보면 한 군데 아니면 2군데밖에 안 돼요. 이럴 정도로 65만 명이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안 됩니다. 5만 명밖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못 가져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학문을 양성하는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미래의 직업세계 2007이라는 책자가 커리어에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 아까 평생직업 나온 거 있잖아요. 미래의 직업세계 2007이라는 책자가 커리어에서 가면 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직업이 이 직업이 10년 뒤에 어떻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50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고향이 경북 예천이고 해서 여기 고향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게 된 게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제가 많이 오지만 이렇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하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13일날 여러분들 점수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아까 무슨 역할을 하라고 했죠? 매니저 역할도 하고 코치 역할도 하면서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은 한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학생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학생이 한 배가 돼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50년 동안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명함을 그러니까 아까 몇 장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혹시 이 명함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요. 요즘은 요거 만드는데 500장 만드는데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이름 앞에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 번호 넣고 자기 사인 주소 넣고 자기 그 다음에 연락 그거 넣고 뒤에는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뭐 혹시 명함 갖고 있는 사람들 제 거 한번 꺼내보실래요? 뒤를 한번 보실래요? 뒤를 보면 여기 파란 글씨에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 진로 목표.
여러분도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제 강의를 듣고 목표를 만드세요. 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그렇게 했고 혹시 이 명함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뒤에 보면 싸이월드다. 그 다음 싸이월드에 페이퍼를 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가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여러분은 지금부터 블로그를 하세요. 블로그에 다음이라든지 여기저기 블로그가 많이 있잖아요. 블로그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은 쓰레기같이 너무너무 정보가 쓰레기같이 많아요. 그 중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모아놓은 것을 블로그예요. 블로그예요. 그런 식으로 블로그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생이 맛있는 요리를 했다. 그러면 먹어보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찍어서 디카에 올리고 여행 가서 디카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학생이 진학과 관련된 거 디카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려서 이제는 대학생들이 제가 그럽니다. 블로그 없으면 대학이 취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요. 미리미리 준비된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분야에서 미리미리 준비됐다. 이런 내용을 차곡차곡 모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때 끝부분에 자기 블로그 미니 홈피를 적게 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4년 동안 준비됐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삼양라면일까요? 신라면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라면은 그때 그랬더라면이래요. 어떻게 제 강의를 듣고 혹시 어머님들 학생들 느끼는 점 있었어요? 네. 메모만 하지 말고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있는가 처박혀있는지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행거를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 특히 노우라든지 그 다음에 커리어넷, 워크넷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함이라든지 학생들 명함을 한 개 만들어주세요. 이거 큰 돈 많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가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은 뭐 화살을 쏘면 제가 고향이 예천이거든요. 김진호 화살을 쏘면 요만하게 돼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목표가 이만큼 돼요. 이 세상에서요. 마지못해 억지로 한 사람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해서 아버님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애를 못 시켰어요. 애 이름 뭐예요? 송재희. 송재희 너는 괜찮은 아이다. 아침마다 나가기 전에 송재희 너는 괜찮은 아이다. 10번을 시켜보세요. 송재희 너는 괜찮은 아이다. 너는 괜찮은 아이다. 너는 괜찮은 아이다.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성공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목표가 요만한 사람도 있고 목표가 이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학생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학의 학과 선택이 스카이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뭐 법학과 가고 의예과 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긴 마라톤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너무 인기,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리 이런 어떤 제가 이 그림 그린 거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쌓인 노하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알고 직업을 알고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만들고 자기 희망 직업을 택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서 계열과 학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점수 맞춰서 대학 가면 안 돼요. 점수 맞춰서 몇 점은 경북대학교, 몇 점은 대구대, 영남대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계열을 택한 다음에 학과를 선택한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는 거죠. 자, 오늘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올바른 대학 학과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30대 중반에 프로가 되고 이렇게 행복한 50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서 끝낼까요?